네, 안녕하세요. 학문과 지성을 탐구하는 중앙아카데미아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강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학생 창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윈윈 스포츠 컴퍼니 대표 정정은 손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산업전공 20학번 졸업자이자 윈윈 스포츠 컴퍼니 대표 정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전공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포츠 산업전공. 스포츠 산업전공. 네. 학부에서 어떤 걸 주로 공부를 하게 되시나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야구 종목 또는 네. 축구 종목, 네. 그 외 다양한 종목에 있는 산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스포츠 산업 전공자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관련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요즘 인기 많은 야구 종목으로 하면은 야구 네. 종목 안에도 되게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그 다양한 부서 안에서 홍보팀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팀이 될 수도 있고 시설 관리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양한 관리팀 내에서 스포츠 산업 전공자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업으로 나간 경우는 네. 비율이 적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은 이건 스포츠 쪽 산업을 내가 창업으로 돌파해 보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대표가 돼야겠다 혹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보낸 것 같지는 않고, 대학생 모두가 교내 활동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꿈꿀 시기가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교내 활동, 대외 활동을 통해서 그간의 경험들이 창업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보다 다르다, 그리고 뭐 대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라기보다는 그냥 교내 활동 때, 대외 활동 때 가지고 있던 책임감 혹은 주체적인 책임의식 하나로 창업을 시작한 케이스이지 않나? 그럼 창업이라는 딱 목표한 타겟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 활동하던 것들이 네. 종합적인 역량들이 창업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네. 돌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생 때 창업을 언제 하신 건가요? 올해 3월? 네. 2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1년 정도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를 내신 게 2월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봤을 때는 네. 결코 이게 한두 달 된 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네, 판단했거든요. 그런 레퍼런스들이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쌓으셨나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교내 활동 혹은 대외 활동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쌓았고, 네. 저에게 좀 다가왔던 경험은 이런 스포츠의 현장감?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의 현장감을 선수들과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22년도에 경험했던 대한체육회 마케팅 사업에서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그때 좀 깨닫고, 내가 그러면은 이 비인기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스포츠 산업 내에서의 후원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 후원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제 일회성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지금의 윈윈 스포츠 컴퍼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대학교 창업시설, 창업지원기관인 네. 캠퍼스타운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소속되는 과정들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선발되기 전까지 서류 과정과 면접 과정을 토대로 해서 네. 선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중앙대학교 이제 캠퍼스타운에 소속되어서 출판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창업시설에 지원받고 하는 것들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만의 좀 비법이 있었나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 네. 그리고 이 입주 이외에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절박함. 다소 비정량적인 지표처럼 보이지라도 네. 그 현장에서 면접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는지 네. 또 절박함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입주 과정이나 좀 선정 과정에서 네.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나요? 1년 정도 후원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제가 이제 이 후원 프로그램 이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 네. 했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매니지먼트 이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고생을 했고, 그 고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번 캠퍼스타운 입주할 때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4개월 정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심사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또 짚어주시고, 그 짚어주신 거 이외에도
정량적이든 정성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게 지금 저희가 그 캠퍼스타운 입주 전과 후로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면접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 때 사실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좀 부딪혀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적받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 네.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의 큰 갈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아까 두 번째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네.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 윈코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윈코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는 윈님 매니지먼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2년도 대한체육회에서 느꼈던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후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재정적 지원의 한계점을 조금 시사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단순히 이 후원 프로그램을 지속한다고 해서 비인기 종목의 현실이 바뀔까? 그러면 이 비인기 종목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과 한계점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 감독 코치들님들과의 이런 관계,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 스케줄,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부족한 지원들. 네. 그러면 내가 이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 또는 이걸 다 아우러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영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선수들의 훈련 또는 자기 관리 또는 멘탈 관리 그 안에서의 뭐 커뮤니티 기능을 만드는 윈코치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윈코치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들어보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타겟하고 있는 건 좀 전문 스포츠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문 스포츠인과 생활체육인, 즉 말 그대로 네.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관 여자들이라고 네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확장성 측면에서 좀 고려하고 계신 내용들이 궁금한데 좀 이 기업이랑 한번 서비스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진행했던 대외 활동이자 우러러보는 기관인 대한체육회 제 이런 플랫폼을 좀 MOU로 해서 네. 협약식을 진행한 상태로 국가대표팀 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업보다는 대한체육회라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스포츠계 기관과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는 B2C에서 향후에는 B2B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기획 단계에 있으신 거고 지금은 개발 과정. 개발 과정에 네, 있어요. 개발 과정 그럼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고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 MVP 출시는 6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 어플리케이션 출시는 12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초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나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 영상을 좀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나 직접 생각이 듭니다. 그 비인기 종목 관련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게 사실은 조금 낯선 건 사실이거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길이고 창업 자체도 또 비인기 스포츠라는 면에서도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근 2년 동안 새로운 분들 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굵직한 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첫 질문이 비인기 종목 왜 해? 그러면 돼? 그렇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비인기 종목의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 건 잘 알고 있지만 스포츠 산업 내에서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가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자체가 저는 과정이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는 항상 뭐 짧게는 1년 또는 길게는 3년, 5년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어느 순간에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종목에서 엘리트 선수로 각광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윈닌 스포츠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포츠 선수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궁금한 것은 종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선수들이 구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 윈닌 스포츠 컴퍼니에 소속된 선수는 총 8개 종목의 14명의 선수와 함께 하고 있고요. 윈닌 스포츠 컴퍼니만의 비인기 종목은 그 스포츠 산업 내 5대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말 그대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서만 종목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뛸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 위닝 스포츠 컴퍼니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종목의 선수들은 지금 현재 뭐 태권도, 복싱, 육상, 스켈레톤, 봅슬레이, 체조 등등의 선수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창업 자체도 처음이지만 네. 그 창업을 했을 때 제일 감동적인 순간은 첫 고객을 마주했을 때 내 사업에 관계된 첫 네. 이해관계자를 마주했을 때인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 출판 관련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쪽에 이제 출판 관련한 문의를 주신 분과 실제로 컨택을 해서 그게 결과까지 나왔을 때 네. 아, 이제 뭔가 좀 시작됐다 이런 음.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수를 그렇게 처음 마주했을 땐 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관계 맺게 된 선수가 누구일까요? 육상의 김진영 네. 선수라고 지금은 네. 이제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음. 구미시청에서 400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저의 첫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를 처음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이 엘리트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내 선수로 메이드를 하고 이 선수를 위한 후원 관리 혹은 그 외 선수 관리를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를 믿어줌으로써 네. 위닝 스포츠 컴퍼니의 선수들이 한 개의 종목 한 개의 선수가 아닌 8개 종목의 14명의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어찌 보면 선수의 마중물을 트면서 네. 이후부터는 조금 순조로운 편이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생기는 궁금증은 매니지먼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 연예계로 치면은 대형 기획사들이 되게 많죠. 네. 하나의 걸그룹, 하나의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생 생활부터 해서 연예인 관리까지 진행되는 것들을 단순히 연예계가 아닌 스포츠 선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포츠 선수들도 하나의 선수를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네네. 역할을 매니지먼트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는 선수로서의 본분 즉 훈련과 대회 그리고 네. 수상 경력을 잘 관리를 함과 동시에 이 선수의 본분을 다했을 때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그 선수의 IP를 활용해서 후원 기업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실업팀 관리, 대회 일정 관리, 그 외 이제 부상 관리, 재활 관리 등등의 다양한 스포츠 선수가 이제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 본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단연 이 매니지먼트에서 도드라지는 것들은 브랜딩이나 뭐 미디어와 관련된 노출들인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작업이죠. 네네. 수작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장에서든 또는 마트에서 또는 보험을 판매하시는 영업직 분들처럼 네네. 저희도 똑같이 선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뭐 이제 PR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PR은 선수 홍보라는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외 관계자, 미디어 노출 부분의 기자님들과 컨택을 하는 것 같고 윈닝 스포츠 컴퍼니 소속의 뭐 김진영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육상 선수의 김진영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써주신 분들에게 다 연락을 먼저 돌려서 저희의 후속 기사를 좀 요청드리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마다 되게 각기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수의 매력을 뭐 스포츠 의류라고 했을 때 스파이더에 어울릴지 또는 데상트에 어울릴지 저희가 이런 선수의 제안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제안서로 구성을 해서 전달을 드리는 게 이제 후원 기업들을 매칭하는 역할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업팀 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업팀에 대한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전달을 받고 그 A 실업팀, B 실업팀, C 실업팀이 있다면은 그 실업팀들의 계약 규모 또는 계약의 범위를 선수 측과 논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 선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또 시류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서 네. 직접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그죠. 미디어에 노출하고 네, 브랜드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례 같은 게 있나요? 좀 예시 같은 게 있나요? 지금까지 수행했던 위닝 스포츠 컴퍼니의 매니지먼트 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사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파리올림픽. 작년 2024년도 파리올림픽
출전했던 류성현 선수가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 이전에 도쿄올림픽에서 4승을 수상함으로써 3년 동안 준비했던 기간들이 세계 각국 그리고 대한민국 미디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파리올림픽 출전 이전에 미디어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으면서 되게 다양한 선수 운동 이외의 모습들을 좀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 오메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세계백화점 1층에 있는 팝업 스토어 방문과 그 황선우 선수 그리고 신유빈 선수와 함께 찍었던 오메가 제품 촬영이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오메가 PR팀에서 연락 왔던 메일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 네. 이제 보통 전문 스포츠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매니지먼트에 소속된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명 중 1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큰 범위일 것 같은데 파리올림픽에 제 기억상 144명? 네. 혹은 130 원저리의 선수들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니지먼트가 있던 선수들은 20명 네. 정도로 알고 있고, 이제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스타들은 웬만해선 다 매니지먼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제가 대중적인 관점에서 선수들도 자기들의 매니지먼트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그 이번에 탁구 선수 그분이 이렇게 뭘 드셨는데 네, 맞아요. 그 광고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매니지먼트랑 그 광고 업체가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도 이렇게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구나, 그죠.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위민 스포츠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의 네, 매니지먼트도 한다라는 맥락. 네, 맞습니다. 요 선수는 좀 나한테 각별하다, 이런 선수들이 있나요? 뭐 14명의 선수가 저에게는 다 소중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크게 2명의 선수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2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작년 전국체전 경기 당시 이시몬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국체전이 이제 열리기 직전까지 아킬레스건이 좋지 않아서 이 부상에서 재활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그 친구가 겪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순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들이 무색하게 또 시모니가 결승선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윈린 대표로 있는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감동과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을 준 것 같아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장면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이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50전 무패를 기록했던 이주영 선수, 그리고 이주영 선수가 윈님과 함께하기 전에 유퀴즈 출연과 세상에 이런 일이 등등의 다양한 미디어 출연을 하고 있던 친구인지라 우리 회사에 과연 이 친구가 들어올까?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의 진심이 그 친구한테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믿어준 덕분에 윈린 스포츠 컴퍼니의 방향성을 이주영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마운 존재죠.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후원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서 우리가 발돋움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라서 육상의 이시몬 선수 그리고 태권도의 이주영 선수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산업 측면에서의 관리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네. 한 명의 팀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대부분의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뭐 진로가 좀 불확실하기도 하고 미래가 조금 불확실하기도 하고 보장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네.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이런 게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네. 멘탈적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의외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음. 왜냐면 제가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도 네. PPT 거의 첫 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인이 어려워하는 게 멘탈 관리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멘탈 관리라는 게 성적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한 학번에 되게 2,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죠. 네. 소속이 되어 있으면 꽈탑이 있기도 마련이지만 그 꽈탑을 쫓아오는 2등도 있을 거고 네. 나는 공부를 안 하는 제일 마지막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그 마지막인 친구들도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을 거고 2등과 3등 친구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을 거고 1등인 친구는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1등이 있다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다면 만년유망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 자체에서도 저희 소속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상이라는 키워드가 뭐 2등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각기 다른 종목 내에 있는 친구들이 멘탈적인 부분들이 가장 흔들리지 않나. 내가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지 못했을 때 또는 이 중요한 대회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 단순히 결과물이 사실 1등, 2등, 3등만 중요하지는 않다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있기 전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록 경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번 경기에서는 몇 초를 줄일 수 있겠다 또는 이 몇 초를 줄이지 못했을 때 가져오는 심적 스트레스가 스포츠 산업 내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선수들의 가장 열악한 관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내용을 들었을 때는 네. 이 선수를 브랜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느꼈는데 그보다는 그 선수의 어떤 삶 자체를 좀 더 네. 명확하게 한다할까요 그 스포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외적인 영역에 좀 더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팀원이 네.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우리가 학생 때부터 창업을 고민했던 것 네. 그리고 실제로 위민 스포츠 컴퍼니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좀 아쉬움을 느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되게 제한적인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내가 이 쓴 시간에 비해서 판단받는 또는 이런 진단의 노력의 결과물 자체가 너무 네. 10초, 20호 페이퍼로 나오는 게 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런 공모전 대회 활동에 내가 이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래서 스타트업 혹은 창업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이렇게 개선시켜 보겠다라기보다는 내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부생들이 도전을 하는 스포츠 산업 관련해서 공모전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많이 생각나는 건 운동 데이터 연구 공모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림픽 관련된 공모전 또는 이런 대한체육회 아시아 게임에 대한 공모전 그리고 지역상생 스포츠 산업 프로젝트나 ESG 관련된 스포츠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이런 대회 활동에 조금 더 학생 때는 집중을 하셨던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사실 많잖아요. 네. 스포츠 관련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굵직한 기업들도 분명 네.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보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뛰어나다, 차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어필할 수 있을까요? MG 대표? MG 대표? MG 대표? 젊은 대표? 네, 젊은 대표. 대표로서 선수들의 마음을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그게 가장 차별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MG 대표라는 타이틀 자체가 스스로 무례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표라는 이미지는 무겁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큰 브랜드의 관계자나 소속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항상 처음으로 들었던 질문인 것 같고 대학은 졸업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항상 속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중후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질없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니지먼트와의 좀 차별점은 그냥 MG 대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수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MD 대표라는 거는 큰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 윈닌 스포츠 컴퍼니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닌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윈닌 처음 시작할 당시에 생각했던 마음가짐은 내 소속 선수들이 꼭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큰 수상 보드 위에 있는 모습을 좀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2026년도 일본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에서 그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 소속 선수들 중에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계체조 류성현 선수부터 육상 남자 이시몬, 육상 여자 임빈, 태권도 이상열 선수, 그리고 품새 종목 선수인 이주영 선수, 신벤턴급 체급의 신재용 선수, 마지막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한아름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메달을 꼭 따는 모습을 보고 싶고, 향후에 이제 전참시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가서 선수들과의 케미를 대중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 유키즈에서 또 선수들의 활약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카데미아 콘텐츠의 키워드가 뭐냐면 발굴이거든요. 발굴. 네. 그래서 이게 당장 뜨지 않더라도 네. 2년 뒤에 네. 뭐 10년 뒤에 발굴돼가지고 이제 네. 인기 급상승에 올라오는 게 제일 네.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함께하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이게 좀 항상 술만 마시면 이야기하는 입버릇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그 믿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던 어린 나이에 대표라는 직위를 달고 있는 저에게 감동과 이런 믿음을 줬으니까 저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항상 믿어줘서 고맙고 좀 안 다쳤으면 좋겠다. 윈닌 스포츠 컴퍼니로서 처음에 선수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윈닌 스포츠 컴퍼니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회사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닌 스포츠 컴퍼니 대표인 저를 믿어준 친구들에게 매번 감사함을 꼭 전달해주고 싶고, 그 감사함을 체계적인 선수 관리로 또는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윈닌 스포츠 컴퍼니와 함께 하고 싶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G 대표인 저를 꼭 믿어주시고 윈닌 스포츠 컴퍼니와 함께 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포츠 관련 산업 전공인데 네.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이라는 게 사실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도전이겠지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무모한 도전, 무모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취직 이외에도 창업이라는 하나의 큰 챕터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용기가 필요한 도전은 아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니 꼭 주체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최고 스포츠 대표 매니지먼트로 거듭날 윈윈 스포츠 컴퍼니의 대표 정종선님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